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릴 건데요.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리드코프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업에서는 24시간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한 분석과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에 나침판이 되고자 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찾아서 구분하고 팩트 체크해서 그동안의 주식 투자에서의 답답함 시원하게 풀어드릴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 대신해서 모든 이슈를 공시 기사에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 업계 담당자들 면담을 통해서라도 관련 내용들 모두 확인하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대기업 안에서 정인호 멘트 찾아주시면 되시고요. 이 말이 끝까지 지켜지는지 여러분들 직접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리드코프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영상인 만큼 리드코프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코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금융이라는 제목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들 광고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대부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좀 돈을 빌리기 어려운 분들이 조금 더 비싼 금리를 내고서라도 이용하는 대부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법정 최고금리가 20%에 있는 상황이죠. 예전에 사나머니 이런 데들 많이 있었지만 그런 곳들보다 이제는 법정 최고금리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규제 속에서 OK금융그룹은 러시안캐시를 좀 철수하고 있습니다. 러시안캐시 압도적으로 대부업체에서 1위였던 곳이고요. OK금융그룹은 대부업이 아니라 저축은행에만 좀 집중하기 위해 이를 어쩔 수 없이 좀 떨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리드코프에게 좀 기회이기도 하고요. 즉 리드코프는 현재 위기와 기회 요소가 동시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리드코프가 처해 있는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법정 최고금리가 계속해서 좀 많이 낮아졌어요. 사실 좀 66% 너무 비싸죠. 이때 막 사나머니 막 이렇게 광고할 때인데 정말 대출은 계획이게 하자 이런 좀 비싸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정부 규제가 좀 많이 심해지면서 지금은 20%대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이런 저신용자 대출 중에 햇살론 같은 경우도 사실 정부에서 하는 대출인데 17%까지도 금리가 나올 거거든요. 사실 이제는 좀 누가 비싼 금리냐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어진 대부업체 금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좀 쉽게 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좀 돈을 안 갚을 사람한테 해주면 돈을 여기도 떼먹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에서도 좀 신중하게 고객들을 좀 고르는 경향이 나타났고, 관련해가지고 대부업 대출 잔액은 좀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OK금융그룹도 러시안캐시를 좀 미련 없이 떼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연체율까지도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2023년은 리드코프에게도 좀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근데 정부에서 쉽게 풀어주질 않아요. 이제 사실 법정 최고금리를 20%에서 이전인 한 24%이 정도로는 좀 올려줘도 대부업체들이 좀 영업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생겨날 텐데, 오히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법안들은 저 최고금리를 깎는 법안만 좀 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표심을 의식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쉽게 이거를 더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올리기도 쉽지 않은 가운데 좀 신규 고객 확보에는 기존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러시안캐시가 철수를 하면은 그것도 기회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나오는 문제가 불법 대출로도 사실 많이들 가고 있거든요. 불법 대출로. 이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주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좀 대부업체들에게 좀 숨통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법적인 제한도 한번 좀 법적인 제한이 좀 풀리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고 지금 이자 제한법 위반 해가지고 연금리 2000%, 3000% 이런 대출도 막 불법 사금융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이 좀 어떻게 풀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정책의 이 제한보다는 좀 풀어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대부업체 연체율과 1인당 대출 잔액 이 부분을 좀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리드코프의 2023년 실적을 주로 좀 깎아먹었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드코프는 사실 여타 금융주와 마찬가지로 1년에 거의 10% 가까운 배당을 주던 고배당주였는데요. 2023년에는 크게 돈을 벌지 못하면서 현재 중간 배당도 못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연체율의 급증입니다. 이제 시장이 이제 커지진 않는데 이제 연체율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금융사들은 이거를 대손 삼각비로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못 받기도 하지만 그리고 못 받을 수 있는 돈을 감안해 가지고 대손 삼각비로 미리 쌓아두게 됩니다. 이게 다 손실로 잡히게 되고 이자를 받아서 돈은 벌지만 그만큼 대손 삼각비로 나간다. 거기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고금리 시대였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최대가 20%로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은행에서 돈을 가져오는 금리는 계속 비싸져요. 그러면 그만큼 또 손익에서도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당금을 많이 좀 쌓아놨고 금리가 어느 정도 조달 금리가 내려가면 리드코프는 그래도 이전만큼의 영업이익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 이런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드코프는 사실 원래 이 대부업체가 상장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우회 상장한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정유 유통, 기름 유통을 하던 회사가 이 리드코프, 이 대부업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리드코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회사의 매출도 두 가지로 나오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 비금융업 수익, 그 다음에 금융업 수입인데 금융업이 이제 리드코프 매출이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금융업 수익, 이제 휴게소도 하나, 천안 호도 휴게소에 하고 있는데, 그거랑 그 다음에 기름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이익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관련해서는 좀 미미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적자를 보는 때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또이또이해서 큰 의미가 없다. 그냥 매출 단으로 일정 부분 매출이 나오는 거지 의미는 없고, 이제 이 관련해서 금융업 수입이 커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3분기 재무제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영업이익이 3분기에는 23억을 벌었는데 합쳐서 13억을 벌었어요. 즉 2분기까지는 적자였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2분기까지 마이너스 10억 원 적자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대손삼각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손삼각비가 상당 부분 쌓여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적자를 만들었던 건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대손삼각비가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으로서 좀 이제는 실적의 회복을 기대해야 되는 시기, 좀 저점의 터널을 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시면은 리드코프는 이렇게 중간 배당 그리고 연말 결산 배당 해가지고 높은 배당률을 해줬던 기업이었어요. 사실 대부업체가 돈을 벌어가지고 뭐 투자를 새로 할 건 아니잖아요. 뭐 광고비 정도 쓰는 게 대부분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익이 회복된다면 이런 높은 배당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실적이 나빠졌을 때 그리고 연체율 이야기가 나올 때가 항상 좋은 기회다라는 점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드코프에 대해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연체율 관련해가지고 대손 삼각비를 어느 정도 선반영하면서 이익의 정상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좀 턴이 됐다. 뭐 물론 2024년에도 급격히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뭐 개인 회사인 개인 워크아웃으로 가는 비중이 많아진다면 좀 더 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뭐 정부에서도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체율 급격히 나빠지긴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경쟁업체 러시앤캐시 1등 업체였고 사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철수하게 되면서 시장 파이가 좀 작아지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일정 부분의 매출 성장, 외형 성장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기준금리가 좀 내려간다면 조달금리가 내려가면서 비용, 코스트가 좀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즉 이렇게 실적이 좀 바닥을 지나는 구간에서 실적에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배당주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 리드코프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리드코프 첫 영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리드코프의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리드코프 관련해서 나오는 이슈들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업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담당 멘토들이 전 종목 다 커버하고 있으니까 해당 종목 영상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의 바탕으로 삼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